악플 사건, 집단 광기, 테러 같은 나락간다, 중립기어, 좌표 찍는다는 말이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의 행동은 가끔은 이제 등골을 오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입니다만 특히 몰려가서 누군가를 이 시쳇말로 조질 때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떤 악행을 했거나 사회적 이슈화가 확산할 때는 더욱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면서 공격을 하거나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 선택하게 되는 단어의 폭력성엔 표현의 한계가 없어요. 화가 난 사람이 내세우는 무기가 바로 정의로움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매사를 정의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서 숨이 막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SNS가 보편화하면서 가깝고 먼 인간관계에 대한 이 거리 감각이 옅어졌죠. 온라인에서만 접할 뿐 실제로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타인을 이웃처럼 가까이 있는 존재처럼 여기기 때문에 간섭하려고 하는 세태도 나오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특히 오늘 읽을 책의 저자 말로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의감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 몰려가 악플을 달고 한마디씩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정의는 소중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며 금방 잊혀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감이 쉽게 생겨나고 눈 깜짝할 사이 소비되기를 반복하는 시대가 되었다. 라고 오늘 읽을 책 안도 슌스케의 정의감 중독 사회의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정의감을 칼처럼 휘두르며 화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의라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상으로 몰리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의 생각과 다르면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무원, 교사, 상담원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이고 무색무취한 언어와 처신에 익숙해지고 있죠. 누군가 불만을 제기할까 두려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니까 아무래도 숨이 막히고 살기 피곤하다는 느낌이 쉽게 듭니다. 전 국민이 풍기만속반이 되어 서로를 감시하면서 나쁜 짓은 하지 않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무언가 발견하면 여발한 듯이 몰려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죠. 이렇듯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정의라는 명목 아래 추궁당하면 추궁하는 사람 쪽에 정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반대로 추궁을 당하는 쪽은 반론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죠. 상대에게 정의를 강요하면서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의감이 지나치든 자신만의 착각이든 누군가가 정의라고 믿고 있는 일을 반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기준을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이러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정의가 어느샌가 나를 감시하는 것,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것으로 변한다 라고 저자는 말해요. 그렇다면 정의감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꼭 유별나고 공격적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정의감에 불타 화를 내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실제로 자주 화를 낸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분노의 감정이란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감정이라고 해요. 호모사피엔스의 수렵 채집 시대에는 분노와 흥분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죠. 다만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가치관, 사고방식, 관점, 주장,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 감정이 나타나요. 누군가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한다면 내 소중한 의견과 사고방식이 공격받은 셈이죠. 그러면 내 의견과 사고방식을 지키고 싶어서 화가 나요. 엄밀히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에서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분노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엄밀히 말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방어 행위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당 방위일 테니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쁜 것은 상대방이고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되받아친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사회, 특히 개별적 주장과 개별적 색깔이 더욱 도드라지는 지금의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그런 현실 사회에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거슬립니다. 때문에 관대한 자세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은 의식하기 어렵고 또 남의 잘못은 잘 보이니까 타인에게 가혹하기가 쉽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과 상황, 우선순위들이 있음에도 일단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역으로 나의 가치관을 공격한다고 느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봤으니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정의는 언제나 옳은 것,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누구나 동의하는 정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타인의 정의가 다를 수는 없을까요? 슈퍼맨이 지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파괴되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일반적인 정의에서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싸움 중에 무너진 집이 하필이면 나의 집일 때도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수리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할 때 그때도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슈퍼맨 이야기가 조금 생뚱맞다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을 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전쟁 나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대화를 하게 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 당신의 가족 중 딱 한 사람만 죽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라고요. 자, 이 책에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 각각의 정의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덧붙여 각각의 정의가 만약에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때부터는 각각의 개인적인 정의의 선은 이미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즉,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특히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 이를테면 분노 표출하기, 댓글 달기, 공격하기 형태가 되면 이때부턴 자신의 정의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설득해야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보통 이 정의를 무기 삼아서 자신의 분노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당연히 정의는 사회에 필요합니다. 불의에 맞서는 분노는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간절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많은 순간 정의감과 분노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이 정의감이 폭주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시대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 SNS에서의 폭주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예컨대 성별 갈등, 정당 간의 갈등, 이 외에도 많은 영역에서 이런 폭주는 계속해서 폭주를 낳아요. 어딘가에 무슨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려요. 여기에 이런 걸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사례가 대다수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러면 나는 정의감에 고취되고 더 강한 글을 생산하죠. 게다가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어떤 입법, 사회 규칙, 사회 인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의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칠게 몰아칠 것인가? 아니면 포용적인 태도로 상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이 당장 나 자신에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죠. 이 정의의 이름을 휘두르는 사람 중에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첫 번째, 그 행위에서 활력을 느낀다. 두 번째, 정의의 기준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일체감을 느낀다. 세 번째,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덜어준다 라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정의로울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누구나 하죠. 그때 느껴지는 활력은 나를 되게 기분 좋게 해요. 그럼 그 순간을 놓치기 싫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겠죠. 또 내가 정의를 대변한다면 사람들과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나키라는 그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서로를 독려하고 칭찬합니다. 원래 사람은 공동체에 있을 때 안전을 느낍니다. 즉, 같은 정의를 근거 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의 안정감에는 도움을 주죠. 정의에 대한 신념은 내면의 혼란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 규칙은 왜 생겼을까? 저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이면이 있진 않을까? 저 일이 과연 나쁜 파장을 만들진 않을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지로 몰고 있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나의 행동과 가치관을 결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건 이게 맞아. 저건 저게 정의야. 라는 정의를 만들고 따르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른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심지어 타인에게도 나의 정의감을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는 정의감 중독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슈를 찾고 판단을 내리고 싶게 만듭니다. 나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딘가엔 댓글을 써요. 분명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지만 이것을 공격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정의감에서 발현된 분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니까요. 우리의 정의감과 분노가 사회의 갈등을 만들고 불특정 개인들을 위축시키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하시죠. 우리의 태도를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이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분노해야지. 필요하면 댓글을 달든 글을 올리든 해야지. 그렇게 해야 못된 것들이 정신 차리지. 네, 그 또한 맞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 부정적인 여파를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세상이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는 모두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정의감과 분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나의 화가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은 그 주장 자체가 맞을 때가 많아요. 보세요. 플라스틱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 무인도로 보내버려야 돼. 이 플라스틱이 얼마나 환경에 유해한데. 근데 유해한 건 맞죠. 야, 공무원들 싹 다 잘라버려야 돼. 비리 경찰에 세금 도둑 공무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꼬라지니까. 뭐 비리 경찰, 세금 도둑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즉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의 정의감과 분노가 정당화되는 거고, 그 분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대화를 피하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하고 괜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군가의 목소리, 특히 흥분된 상태인 상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으세요? 시작과 이유가 정의롭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즉 나의 말투가 공격적이라면 이 말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나를 피하잖아요.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을 해주겠지만, 공격적인 문장들이기 때문에 담론이 되는 순간 모두가 물어뜯고 공격만 하고 싸우기만 하겠죠. 그러면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정의는 서서히 사라지고 오롯이 감정과 공격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만약 진짜 그냥 싸움이 하고 싶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내 분노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정의에서 비롯됐다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표현 방식에만 조금 유의해도 갈등의 여지는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좀 더 응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많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라든지 공직자 중에서 비리를 일삼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확실한 징계 수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와 같은 방법 말이에요. 정의감에 거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쾌감만 있을 뿐 정의로움에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부르는, 본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기분 좋은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것은 경청과 동감과 입장을 이해할 때이니까요. 또 하나 생각해보자면 내 신념과 정의에서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로 고정되고 단단하게 굳은 이 나의 정의에 대한 신념은 어떤 맥락을 이해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맥락을 이해해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모르는 입장과 이유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 경험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 인터넷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 구현을 해야 한다며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가볍게 판단하고 이 판단을 근거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눈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붙잡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행동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근데 전후 상황상 어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불법 주차에 강력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불법 주차된 차를 보고 옳았구나 하면서 신고를 해요. 정의 구현을 받아라 하면서요. 그런데 혹시 불가피한 일이 있지는 않을지,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약간의 유연성이 있다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지만 당장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정의감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의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의감을 갖고 있지만 그냥 한번 째려보고 그러고 말 정도의 어떤 조금의 여유만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쓰고 지었습니다. 정의감과 가치에 대한 자칫 위험한 지적질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정의감에서 비롯된 혹은 정의감을 불러오는 분노와 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분명 달라요. 화가 나는 건 나의 상태지만 화를 내는 건 행동이니까 누군가에게 그 에너지가 전이되잖아요. 게다가 정의감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돼요. 애석하게도 지금은 너무 쉽게 한두 마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너무 많은 상황과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애석하게도 알고리즘과 AI 덕분에 확증 편향은 전에 없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중립기어를 박는다 라는 말도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타인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검지손가락과 혀끝을 일단은 장전해 놓고 어디로 쏠지 살펴보고 있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 말도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필요한 마음을 느낍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1과 10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음에도 또 다양한 의견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임에도 되레 지금은 그래서 너는 1이야 10이야 이것을 확인하려는 행위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누구든 스피커를 가질 수 있고 누구든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편협하거나 편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개인들은 내 생각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쪽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또한 그의 대표저서 자유론을 통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서로가 수용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가 조금 더 많아지길, 어마어마한 소통의 가능성과 수단을 서로를 응원하는 데 사용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책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도 많고 또 제 의견도 많아서 보다 깊은 생각과 판단을 위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우주에서 펴낸 안도 슌스케의 정의감 중독 사회를 읽어보았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_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